지금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위상,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과제는 뭐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되고 부산신항 그리고 진해신항이 개발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가 이걸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 3,191만 명 그리고 화물 35.7만 톤을 처리하는 스마트 공항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대비해서 여객은 약 47% 그리고 화물은 12%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대규모 공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신항은 연간 2,149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탑3 규모의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됩니다. 이 처리 능력은 현재 우리 부산 신항의 약 2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은 약 3천만 TU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후단지가 256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이죠. 예, 다시 전체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만과 공항 개발과 함께 이 지역에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이상의 신도시와 그리고 물류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개발됩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탑3 규모의 시설을 갖춘 앞으로의 물류와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공항과 항만은 자유무역 지역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3,000개의 글로벌 기업,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을 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0조 원, 그리고 일자리가 60만 개가 창출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왜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몸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산업, 문화를 다 바꾸고 우리의 생활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쳐서 지난 3년간 우리는 전부 다 팬데믹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더 우리에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에게 새로 다가왔습니다. 안전, 안정 이런 것들입니다. 보건.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물류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로지스틱스 4.0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 국가 경제, 산업, 문화, 사람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무역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경제 질서, 산업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하면서 이 현상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생산기지, 물류기지, 금융기지라고 생각했던 상해가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도시들이 마비가 되면서 여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안전적으로 생산을 하고 물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굉장히 불안함과 큰 리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위기가 지금 발생될 걸로 모든 경제학자들과 국가들이 위기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변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모든 학자들이나 컨설팅 기업들이나 각 국가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부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도권에 가서 많이 얘기해보고 하면 그저 지역공항 하나 더 건설하는 걸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그저 지방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부산이 그동안 세계 6위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거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공항이 없는 미래 물류 거점은 존재할 수가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미래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산이 성장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이 바로 도시 혁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 조건이고 월드 엑스포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자, 부산을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운영이 되면 바로 부산은 도시 소멸 대상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맞먹는 대도시로 그리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이 급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미래에 여기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은 어디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글로벌 물류의 트렌드, 주요 이슈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이슈를 살펴보면 해운 시장은 점점점 선박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의 고도화, 지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 초대형 선을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항만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지역으로 전체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메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사들이 각 경제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15개 정도의 항만을 계속 들르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경제권에 2개, 3개의 대형 항만에만 기항하는 서비스 체계로 전체 서비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 메가 허브 포트를 내가 유치하느냐, 유치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메가시티를, 메가 허브 포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내가 서비스를 해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항만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를 보면 반대입니다. 선사들이 대형선을 가지고 초대형 항만에만 기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만들은 초대형 설비, 초대형 항만을 개발을 하고 이 지역에서 스마트화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부르크, 로테르담, 싱가포르, 중국, 일본, 미국 항만 등이 초대형 항만화 그리고 스마트 포트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굉장히 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물류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물류 기술은 글로벌 리딩 기업, 아마존이나 구글, 머스크라인과 같은 초대형 리딩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벌써 굉장히 기술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고라는 기술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또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짓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무인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아마존과 구글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누가 무엇을 소비할지까지 예측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지,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생산되어야 되는지를 벌써부터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익스프레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오늘 주문하면 전 세계 어디나 내일 배송해 주겠다는 원데이 딜리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아마도 내년이나 후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물류는 항공으로만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송을 통해서 각 지역의 거점에 먼저 화물이 구축이 돼 있고, 또 항공 운송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원데이 딜리버리가 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면 해상 네트워크와 그리고 항공 네트워크,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비즈니스 시스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미래의 스마트,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은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메가 스마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 선 중심의 해상 운송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되고, 글로벌 항공 운송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며, 초대형 스마트 항만, 그리고 풍부한 배후 물류단지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프라 측면인데요. 스마트 메가 복합운송 센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법제도와 비즈니스 조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확대되면서 환경, 보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글로벌 공급망이었지만, 이제는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보안과 안전이 필요한 것,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입니다. 두 번째는 배후 부지에 여기가 투자할 때 얼마나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비즈니스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모두 충족됐을 때, 이 지역에는 글로벌 사람과 화물과 투자와 비즈니스, 그리고 공급망이 집중되는 바로 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지역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 아시아에는 3-4개가 아마도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선정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화물과 돈과 비즈니스가 집중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생각하는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의 개념도입니다.
스마트 포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스마트 포트에는 스마트 에어포트, 스마트 시포트, 그리고 스마트 인랜드 포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 포트는 바로 그 디지털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스마트 공급 사슬망의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서 가상공간, 이 비즈니스와 실물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바로 이 지역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자 유치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이고, 바로 우리 부산이 만들어야 될 바로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각 국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벌써 네덜란드는 스마트 포트, 스마트 공항, 스마트 공급망, 이것이 연결된 것을 바로 국가 미래 정책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은 차세대 혁신 사업으로 스마트 포트, 스마트 에어포트, 스마트 시포트, 인랜드 포트, 그리고 가상 이 공급망, 이것을 국가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포트와 스마트 시티를 연결해서 도시 자체가 스마트 포트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새 우리 부산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200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만, 공항, 그리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자유무역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기네 나라가 미래 물류 비즈니스 거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기업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법제도,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투자 비용, 스타트업 비용, 운영 비용,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 풍부한 전문 인력,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두바이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하고 여기서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를 할 거야 라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덕도 신공항의 중요한 점은 바로 2030 엑스포 유치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런던이나 뉴욕, 파리, 상하이 등은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있어, 우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자 라고 외쳤던 지역이고,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문화 거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 엑스포가 부산의 도시 재건, 그리고 경제 산업, 그리고 관광, 문화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류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2030 엑스포를 기회로 바로 이 지역의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건설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들어와서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이고, 바로 항공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됐을 때 이 지역이 항공 거점, 항공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2030 엑스포는 우리 부산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이 성장함으로써 국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0%가 초과됐고요. 상장사의 82%, 대학의 40%가 있고,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GDP가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부산은 안타깝게도 소멸될 대상이
도시 중에서 가장 앞에 있고요. 부산과 경남이 인구 감소율이 전국 4위, 3위였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혁신이 없으면 부산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고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면 이 지역은 수도권과 같은 새로운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산을 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위한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살 미래 전략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냈으면 답을 맞춰봐야 되겠죠. 자, 먼저 초대형선 중심의 해상 네트워크, 우리 글로벌 6위고요. 우리 신항이 더 개발이 되면 전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항공운송 네트워크,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이 되면 드디어 활용점정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초대형 항만 배후부지는 개발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이상의 새로운 공단과 물류단지들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법제도, 비즈니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 보안, 안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장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환경,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부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조건이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베트남이나 아프리카처럼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부산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면,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베네핏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베네핏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엔 아직도 부족하고 부산은 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 공항을 개발하고 이 실물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법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호기가 왔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서 글로벌 기업들이 해상 운송망은 부산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가 중심이었던 아시아 허브를 부산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마트 공급망의 재편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과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세션에서 말씀하시겠지만 2029년까지 반드시 완공되고 운영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엑스포의 성공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물류 측면에서 볼 때도 2029년 전에 완공이 되고 운영체계를 갖추어져야 가덕도 신공항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의 열쇠이고 우리 부울경, 부산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신공항 건설을 부산시가 맡아 하는 이런 방식도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는 설계 변경이나 또는 일정 조정 등도 있고 또 VUC 공항, 플로팅 에어포트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9년까지 반드시 완공되고 운영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해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비즈니스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산은 이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도입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지역이 부산의 투자 비즈니스의 환경 그리고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의 자유무역 지역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형, 공항형, 그리고 산업단지형이고 이 각 단지들은 지정 운영권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서로 연계가 돼서 이 지역에서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바이처럼 아니 우리 두바이에 들어오면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법제도 다 개선되어 있고 여러분들 비용 아낄 수 있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앞으로 자유항 수준의 자유로운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약 없는 자유로운 기능입니다. 지금 글로벌 리딩 기업들,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물류 거점에서 공급망을 전부 다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 물류 활동, 배송하고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화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해서 전 세계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나 공항에 화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 뭐뭐뭐 기업처럼 아침에 그냥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조립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항만 배후단지나 공항 배후단지를 통해서 여기서 모든 비즈니스 활동, 물류, 제조, 가공 등 이런 부가가치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부과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규제 없는 비즈니스 환경,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커피를 부산에서 좀 로스팅해서 아시아 시장 전체로 공급하겠다라는 기업이 부산에 투자 의향을 비춰왔는데 부산에서 커피 로스팅을 할 수 있는 법제도 조건이 안 돼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감하게 규제 없는 자유항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경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매력도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투자하기에.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쌉니다. 자, 이 두바이가 요구하는, 자랑하는 그 정도 수준의 투자 매력도를 우리는 반드시 마련해내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투자를 하려면 어디 가서 투자를 같이 협상을 하고 물어봐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원스톱 투자 지원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발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반드시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물류 정책은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입니다. 1997년에 개념이 도입이 됐고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의 기본 전략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테니 부족한 항만, 부족한 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화물의 창구로 하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의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됐고 부산에는 부산신항이 개발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국의 환적센터가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도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릅니다. 이제는 국가 물류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야 될 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물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가장 핵심은 첫 번째, 국가 경제, 산업, 물류, IT, 비즈니스 중심의 국가 물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우리는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규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규제 없는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첫 번째 적용 지역은 바로 부산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의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역보다 더 멋지고 규제 없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친기업적인, 친환경적인, 친안전적인 이러한 세계적인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특구 제도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부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산형 스마트 프리존, 스마트 자유무역 지역으로 한번 제도 개편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자유스러운 이런 제도로의 전환이 바로 부산 지역과 우리나라의 미래 혁신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산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그저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공항, 국내형 공항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부산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혁신적으로 소멸 대상 도시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을 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를 균형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역의 공항이다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해를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정훈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위상,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님께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이자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구 회장님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 김재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좌장을 부탁받을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학계와 또 기업계가 함께 협력해서 가덕도 신공항 물류 포럼을 성공시키자는 것과 함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5월 9일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 부산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시키고 부산의 산업발전, 복합물류, 또 국제금융도시로서 거듭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제조, 또 컨텐츠 산업들이 아울러져서 오늘 우종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 때만이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제도 환경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잠깐 모두에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우 교수님 발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부처별로 할거주의로 진행되고 있는 특구를 통합해서 기업이 주도하고
특히 이제 부산시와 같은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규제 풀이 그리고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또 산자부, 그리고 우리 노동부와 또 가기부까지 함께 참여하고 중기부가 그게 이제 간사 조직을 맡아서 하는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동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갈 그 부산이 글로벌 신산업 혁신의 도시로서 또 많이 얘기됐던 싱가포르이 복합 물류에서 금융 도시로 또 바이오 허브로 거듭났던 이런 라이브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기업 혁신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우리 부산의 지방정부 또 부산의 상공 기업인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공항 인프라는 오늘 그 강병중 회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00년 대계입니다. 도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초석이 됩니다. 지난 4일 또 이 중앙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용역 입찰 공고를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살을 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을 짚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면 바로 제 옆으로 발제해 주신 동명대학교 우정균 교수님께서 자리하셨고요. 김기영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또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지영 DW 국제물류센터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정민 펜스타라인 화물영업 부문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우종균 교수님께서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위상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는데 바로 이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구청장님께서 토론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정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진짜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정말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어떤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 진해경자청은 신항과 우리 공항에 지어지는 그 일대에 1,600개의 기업이 이제 소속돼 있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작년부터 다행히 우리 경자청에서는 우리 복합 물류 산업을 핵심 육성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외국인 기업 투자 기업과 동일한 특혜를 굉장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구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어떤 그 특혜, 가령 뭐 수익 계약을 한다든가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세 감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 물류 산업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됐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금년부터 복합 물류 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자청에서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뭐 이번에 이제 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항공, 항만, 육상 거대한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됩니다. 기반 이제 구축은 다 되죠. 세계적인 어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이 되면 여기는 뭐 당연히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어떤 복합 물류 산업 또 항만 자체가 갖는 특성이 있는 어떤 홀드체인 특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항 물류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잠재력을 갖추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반이 이제 갖춰지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기간 산업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배후 부지입니다.
이 배후 부지의 확충이나 배후 부지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 신항 주변에는 진해 신항이 굉장히 지금 21선석이 지금 확충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배후 부지가 굉장히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에서 보면 향후 한 800만 제곱미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공항이 들어온다면 훨씬 더 많은 복합 물류 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후 부지 확장, 그다음 준비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함께 우리 지방 정부가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런 배후 부지들이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우정규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에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각종 규제들이 있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배후 부지는 무용지물이겠죠. 현재는 아쉽게도 사실은 우리 배후 부지를 보면 대부분 물류 중심으로 이렇게 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안에서 물류 기업을 하면서 가령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가공업을 할 수 없도록 상당히 지금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배후 부지를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구심체도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를 우리가 찾아내서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소를 하고 다음에 이 공항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경제청에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규제 부분을 우리가 기업을 만나보고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전체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규제는 확실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재 이제 물류 산업들이 보면 단순 창고업에 상당히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물류 산업에 대한 사회적 어떤 인식이 좀 약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창고업에서 좀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이 물류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화가 되고 첨단화되고 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공항이 들어온다면 공항 물류에 연계된 우리 항만 물류를 연구를 할 수 있는 R&D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됐다는 인식을 저희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형성이 됩니다. 세계 우선 인재들이 많이 우리 부산으로 쉽게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인재들이 그냥 단순히 부산에 관광으로 올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고급 인재들이 우리 부산 지역 특히 항만 배후 지역에 머물면서 이네들이 새로운 신산업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새로운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나가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우리 국제 명지 신도시를 세계적인 어떤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기영 청장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할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추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정무섭 동아대 교수님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정균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정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눈앞에 놓인 2029년까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국토부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조기 개항이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활주로 개수와 관련된 공항 규모를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의 사이즈인 활주로 2개 이상의 공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이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효과들이 이 계획된 대로 불행히도 잘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9년 개항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패스트 트랙입니다. 지금 이제 사타가 끝나고 기본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기본 계획 다음에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주민 보상이라든가 이런 또 행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과거 많은 사례들에서 공항의 건설을 딜레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덕공항은 국토부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단축시킬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고 우리들의 어떤 협력된 노력의 결과로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공사와 관련된 패스트 트랙인데요.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 실실설계 단계에서부터 바로 토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예상되는 해상 매립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실제 공사를 담당할 전문 업체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부산에도 그런 전문 업체들이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해상 메리트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가덕도를 이 산을 이제 깎아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패스트트랙과 공기 단축을 위한 공사 단계에서의 패스트트랙을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달성해내야 29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개 이상의 활주로의 명실상부한 허브 공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기본 계획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사타 단계에서 저도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활주로 1개를 35년에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1개짜리의 공항을 이제 사타 여러 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1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상되는 수요도 사실상 거기에서는 2천만 정도로 국제 여객 수요를 했는데, 많은 그 기존의 연구들을 봤을 때 가덕 신공항의 개항 후 30년 수요는 3천만, 4천만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타 단계에서는 그것이 반토막된 상황에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활주로 1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1개로는 많은 공항의 이 파일로트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아까 오정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공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1개짜리 공항에 글로벌 그 항공사들 그리고 물류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 부분에 있어서 반토막난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내국인 수요 중심으로만 수요가 예측됐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항공 수요를 예측해서 공항을 활주로를 지금 4개, 5개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내국인 수요, 두바이 내국인 수요만을 가지고 공항 건설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수요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예측된 것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공항 규모에 대한 설정이 이제 기본 계획 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져서 규모가 글로벌 허브 공항 수준으로 확장되는 그 변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그 조기 개항을 위한 패스트 트랙, 그다음에 우리 규모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한편 저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의 큰 위상과 잠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지영 DW 국제물류센터의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담지 물류협회에 소속된 회사가 80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물류협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 선정은 부산항신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리, 기후, 지정학적으로 항만 물류와 항공 물류를 하기에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 발전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기존의 북항뿐만이 아니고 신항이 있는 가덕도 지역까지 1년 내내 안개가 끼지 않는 청정구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항들은 안개가 짙게 끼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끼어서 1년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신항은 현재 16m에서 18m의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태평양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12m 이상 깊은 수심을 갖는 국제무역 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동부가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은 이러한 천혜 조건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항만과 항공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덕도 신공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해서 충실하게 잘 지켜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국내 입지적입니다. 국내 입지적으로는 동남 지방의 산업과 산업 부양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는 추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다가는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에 부산신항, 앞으로 세워지는 진해신항 이렇게 해서 트라이 메가포트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해외에 알리되 물류 중심으로 이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 지역은 1순위가 일본 서부권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메가포트의 성공 여부는 일본 서부권과 물류 교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의 자매 개량과 같은 비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양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 기업들이 거래하게 되면은 그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보다는 물류에 포커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객에서 이런 수익을 물류에서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정말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공항이나 인천공항은 공통적으로 항공과 해운을 연결하는 CN에어 물류가 활성화돼서 물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신항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물류 관련 인프라나 배후단지 시설을 공유하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 세 가지 공항에 공통적으로 이런 밸런스와 시너지를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컨트롤 타워를 일체화시키고 그리고 공동 R&D 센터 설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곳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나 과제들이 제기되면 귀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토론이 각 분야에서 시기적절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는 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 활성화 과제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정민 펜스타라인 화물영업 부문의 부문장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급송 화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회사의 페리2 페리 서비스를 설명하고 항공과 해상이 결합된 CN에어, 에어NC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 신발, 자파 등을 산동반도에 있는 시다오항에서 저녁에 출항하는 페리선으로 군산항까지 수송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군산항에 도착하여 하역과 동시에 보세 운송을 통하여 트럭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당일 오후 1시면 화물이 도착을 합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곧장 오사카향 페리에 선적하여 오후 3시에 부산항을 출항하면 오사카에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도착시켜서 화주에게 전달하는 펜스타 코리아 랜드브리지 즉 PKLB가 당사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한 페리2 페리 서비스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첫 해에 1640TU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9405TU로 해마다 화물이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중국, 일본 간의 항공 운송과 거의 동일한 40시간 이내에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일 간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한국을 거쳐가도록 만들어 국내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부산항으로 트럭 운송함에 있어 20피다 컨테이너 하나당 약 50만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해 국내 물류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반도체, 설비자재 등이 중국으로 이송하는데 이 역시 역 PKLB로 수송하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함으로써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소비재 생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발, 의류, 자파 등은 시전 화물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생산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소요됩니다.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 시즌 내 소비하지 못하고 다음 시즌까지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에서도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가덕도의 신공항이 건설되면 CN에어, 에어NC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나 소비재를 항공으로 부산항으로 수송하고 부산항에서는 페리선으로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동경으로 빠르게 수송할 수 있다면 새로운 수송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지역이 CN에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내 육상 물류 비용이 상당히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 오사카를 비롯한 한일 간의 카페리로 부산항에 화물을 반입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여 제3국으로 수송한다면 부산항의 신규 화물 창출과 항만 경쟁력을 키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N의 한적화물은 해상 한적화물과 달리 선박 하역, 보세 운송, 보관, 재포장 등의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톤당 350만 원에 달하여 새로운 국내 물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용당 세관의 특송장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고속화물 페리를 이용해 특송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금년 5월에는 3만 6천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가지고 약 5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국제 특송화물이 인천공항으로 집중된 항공화물까지 흡수하고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화물을 부산항에서 집화, 분류작업을 거쳐 중국과 일본으로 고속페리를 통한 서비스를 한다면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로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사로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고 부산항의 항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시 토론의 주제는 첫 번째 복합 물류 체계의 구축,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성장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자분들께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부탁드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 1분 내외 정도로 좀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앞서서 우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가지 배후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부지 확보와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지금 보완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항이 오면 기존에 이제 항만과 복합해서 새로운 어떤 물류 산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부지 확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또 인재들이 모여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 조성,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경자청 차원에서 배후 부지 확충을 위한 용역을 지금 금년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작지만 우선 시급한 대로 부지 확충을 하고 대규모 어떤 확충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함께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관련해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것을 세계적인 어떤 도시, 특히 남북권 미니 판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여기 이제 로얄 러셀이라는 K12가 2024년도에 1000명 규모로 일단 개교를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짓고 있고요. 녹산 하단선이 지금 뭐 여타 통과해서 2029년 되면 오픈하고 종합병원이라든가 백화점 해서 생태와 어떤 문화가 어우러지는 최적의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정무섭 교수님께서 그 조기 개항을 위한 패스트 트랙 또 독립 평행할지로 이번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발제 과제 그 자료를 보면 또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 말씀도 좀 같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30초 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물류 부분, 특히 이제 고부가 물류 부분이 이 항공 물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의 본사 그리고 연구소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R&D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사 또 마케팅 이런 본사에서 수행되는 핵심 영역을 하는 부분이 이제 위치하는 곳에 고급 일자리가 생깁니다. 청년들은 그것을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면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고부가 영역의 핵심 영역이 위치할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져야 우리 동남권 또는 저쪽 호남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의 그 핵심 고부가 영역의 거점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고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권에서 이 공정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의 이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의 공항을 글로벌 허브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국가 균형 발전 견인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대표님께 좀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의 GRDP를 증가시키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히 물류 측면에서 일본 서부 지역과의 교역 활성화에 필요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지영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교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본 서부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은 우리나라 물동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량 중에서 삼국간 환적 물동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추가되면 환적 물동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환적 물동량이 늘어나면 국제적 사업 기회가 더 늘어나고요. 고용 창출도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동남권과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수출입 기업들도 이러한 시설이 더 늘어나니까 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물류의 경우 그동안은 인천공항으로 집중되어 있던 거를 일부 이제 분산하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 서부권하고 물류 교역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부산 신항에 입주한 기업들 70% 이상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기업들이 거래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관서 지방, 그리고 큐슈 지방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양국 정부 간 불편한 관계로 최근에 이제 자본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은 그동안에도 거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냥 뭐 쉽게 해서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체리, 우리 먹는 체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물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육상 비용이 해운 운임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체리 한 팔레트의 인보이스 밸류는 부산항에서 제일 비싼, 요새 거래되는 제일 비싼 배터리 한 팔레트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리의 거래 포인트는 생산지인 캘리포니아, 칠레, 남아공 등에서 일본 서부 지역 소비자들에게 신선도를 유지시켜서 단시간에 빨리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생산지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항공물류로 수송해 오고, 그리고 부산항에서 일본 서부 지역 각 지방항으로 피더선에다가 공급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라우트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CN 에어를 이용한 국제 그 환적 화물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은 이러한 거래들이 다 이쪽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발표 중에도 고용 창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정무석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런 신산업과 그 고용 창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물류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오정민 부부장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약 5,000평 규모의 그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한 개를 유치할 경우 약 1,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화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인접 지역을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하여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와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물류 플랫폼 기업을 유치하고 연관된 산업인 항공, 해운, 운송, 검색, 분류 같은 다양한 기업들을 육성한다면 고용 창출과 그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기영 청장님께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신산업 육성을 해나가려면 물류 분야에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 같지만 이런 R&D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 저도 물류 산업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전에 사실은 물류 산업은 굉장히 이제 단순 창고업으로 상당히 인식이 되었고
업계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좀 소홀했던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이나 지방 정부도 이런 R&D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굉장히 이 물류 산업이 복합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아마 부가가치도 커지고 고용 효과도 매우 커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이제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해상, 그다음 육상, 공항까지 복합 물류가 오기 때문에 이런 복합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자동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심할 수 있는 R&D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들 매우 갖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여기에는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물류 산업에 대한 대폭적 R&D 투자 지원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 주제이기도 한 우리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막 말씀해 주신 청장님 말씀대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물류 분야 R&D 센터까지 갖춰진다면 그 성장 잠재력은 훨씬 더 가속될 것 같은데요. 산업 쪽에서도 신규 화물을 창출하고 또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국내 물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오정민 부원장님께 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덕신공항과 부산시랑의 그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항만 건설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항만의 구축만으로는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공항, 철도가 접목된 트라이포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항만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항과 중국의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카페리 선설을 통한 CN에어 화물이 연간 6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한일 간의 카페리와 연계해서 동남아 지역의 생필품과 아까 체리 말씀도 하셨는데 일본 지역의 첨단 화물 운송을 연계한 항공으로 연계한 CN에어 화물을 유치하여 항만과 신공항의 동반선장을 통하여 신규 화물 창출과 항만 경쟁력을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 토론을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무섭 교수님께 좀 종합적으로 우리 인재 육성과 또 고용 창출, 결국 이 가덕도 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기왕에 좀 갇혀 있는 이 GRDP의 틀을 이렇게 깨고 그 청년 인재들을 또 육성하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신 우종균 교수님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또 사회자분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제 20년간 저희들 전국의 GRDP 비중을 저희들이 한번 제가 이제 여기 자료집에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보면 수도권은 3.7%포인트, 그러니까 50%가 넘었습니다. 52%를 차지하게 됐고요. 20년 동안 3.7%포인트가 늘은 반면에 충청권도 한 1.9%가 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쳐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균형 발전은 결국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를 통한 광역 수도권화의 달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광역 수도권화의 성공의 이면에는 동남권, 서남권, 그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이 나머지 지역들은 GRDP가 전부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은 게 동남권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 BNK 경제연구소에서 재밌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율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게 물류 산업의 증가율이 GRDP 증가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나머지 동남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울산 이런 데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에서는 물류 산업이 이런 GRDP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동남권에는 첨단 산업의 물류의 핵심 거점인 공항이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98%의 항공 물류는 인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객도 대부분이 인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고부가 첨단 산업의 입지로서는 수도권으로 그리고 겨우 이제 그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으로만 입지가 가능한 구조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걸 깨트리는 첫 단추가 저는 이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균형 발전의 첫 출발점이 가장 최대 시급한 문제가 동남권 또는 다른 지방권의 이런 글로벌 물류가 가능한 또는 여객이 가능한 허브 공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효과를 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활주로 2개 이상의 이 공항으로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대한 빨리 이것을 만들어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이 하루라도 이 지금 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건설 그리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이것이 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적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토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두의 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우종균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미래 물류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부산이 세계 6위의 항만이지만 해운, 항만만 가지고는 부산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중국도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포트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해야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업, 국내 기업들이 여기서 혁신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여기서 혁신이 그래야 이 지역이 메가포트로 또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의 개발은 바로 부산의 비즈니스,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육성, 메가시티로서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성장 잠재력과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산업 혁신 또 그리고 부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또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함께 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지방 정부가 선두에 서고 또 부산의 시민들과 또 기업인들의 요구와 또 기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 시의회와 지방 정부가 앞장서되 중앙 정부가 빈틈없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수없이 강조했던 기왕에 있던 부처 할거주의나 또 불필요한 규제 또 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가장 모범적인 그 도시 부산 또 가장 모범적인 우리 핵심 물류 거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것을 우리 부산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 1 첫 번째 순서에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청중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